오프닝 시간인데 본격이 좀 들어가기 전에 서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지금 난리 났죠. 확진 환자가 7명까지 나왔는데 기필코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포들이 저쪽에 아산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같이 있으면 우리 선진국답게 그리고 선진국답게 터져나가는 게 잘 차단을 해서 하나의 좋은 선례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뵙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영도에 가면은 엘림 치유마을이라고 있어요. 엘림 자유치유마을이에요. 거기 가면은 우리 타칠 옆에 딱 그거 딱 맞습니다. 먼저 그 동양과 토대를 해서 예방을 하고 그다음 걸렸으면 치료를 하는데 자유치유가 될 수 있으면 인체에 해가 없는 가운데免疫力을 향상시켜가지고 치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암 환자들이 거기에 나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단시간에 회복을 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가서 이렇게 문화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속에서 조그맣게 마을을 만들어서 치유 마을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치료하기도 하고 또 매학기 저희 이제 양자 친구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도 하고 합니다. 영동 마을의村장으로 있는 강철형이라고 합니다. 같이 우리 안녕하세요, 이경원입니다. 조현우 회장님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부터 많이 강의를 듣고 했었는데 또 저희 마을에도 매번 왕림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과 가치지를 잘 융합하면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회장님 모시고 또 회장님하고 같이 연구해 보려고 이번 학기 동안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명료하고 명쾌하고 단순하고 쉽고 효과가 좀 큰 치료법을 좀 개발해 보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내려가야 돼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은지 선생님은 내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하프 오프닝으로 미리 예약을 이렇게 해놔야지. 자, 박수.
네, 저는 이제 토니아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진입니다. 내년에 제가 하프를 치게 될지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됩니다. 많이 없대. 네, 그래서 하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시면 그 하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저는 이제 하프 봉사를 좀 하는 사람이라서 하프도 열심히 하고 토니아 팔찌지 샵을 좀 더 저희가 이제 음료수가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개발 중이고 음료수가 나올 예정이고 선식이나 티백차 같은 거 보급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세미나 때 선식 관련해서 철치유식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원도환 선생님 한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됐습니까? 우리 원도환 선생님 아시죠? 박수로 한번. 항상 폼 클렌징 우리 잘 얻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현미 선생님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세요. 특별한 분만 내가 인사를 시키는 거야. 네. 저 바쁘시다고 하니까. 사장님들만. 좋지. 네. 사장님들만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화성을 도시다 보면 팔달문 바로 옆에 남문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아주 메인 자리에서 건강식품류를 취급하는 아주 작은 매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팔체질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팔체질의 그냥 먹는 걸 바꿨을 뿐인데 달라지는 자신들의 몸을 와서 자랑하곤 하시는 손님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를 오신 분 중에 박명호 선생님 잠깐 나오시면. 그 다음 우리 신하식 분이 한마디 제주도로 가신다는데 가시게 되면 공표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은 늘 여기 와 있는데 자주 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올해는 좀 제가 목표 중에 하나가 학회를 좀 자주 오자 이런 목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앞에 계신 분이 소개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이제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어떤 그 운명 이런 것보다는요 한 사람의 성향이에요. 한 사람의 성향인데 그 성향과 건강 요거는 사주에 딱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기 환경이라든가 자기의 노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렇지만 성향과 건강은 사주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상담을 하다가 이 팔체질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음식, 이러이러한 저기 섭세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하여튼 이 면역에 관한 거 병들기 전에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그 교양 강좌에도 사람들이 이 체질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택받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다. 예,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학회가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발전하기를 예,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기원합니다. 신하식 분 신하식입니다. 작년에 제가 천식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진 걸 한번 수치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74에서 한 6개월 동안에 3개월이 더 6개월까지 23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안 떨어지더만 지금 이제 제가 19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90이면 굉장히 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쓴 그 심장 전문의 그 책을 보고 190이면 보통 사람으로서 혈압도 지금 정상이고 그래서 그런 그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30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월 중순에 제주도에 집사람하고 1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체질학 공부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명리학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 운이 1년 동안 푹 쉬래요. 책들 좀 싸두고 가서 제가 1년 동안 공부할 것은 사주, 아까 말씀하신 사주하고 그 다음에 체질학에 의해서 어떻게 이 건강을 남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외형적인 목적. 실은 제가 담배를 못 끊어 그래서 가래가 증세인데요. 근데 여행을 다녀보니까 제주도나 속초나 바닷가에 가면 하루나 이틀 있으면 가래가 다 그대로 끝나고 없어져요. 담배를 피워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물가에 가야 좋은 체질. 금체질. 금체질이에요. 그런 체질에서 물 있는 곳이 좋아요. 그래 이제 그럼 우리 당 수사할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기총회가 되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뵙고 하니까 참 좋네요. 이 바이러스만 아니려면 더 많은 분들도 오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무릅쓰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은 다 똑같다 그래요. 다 똑같은데 그 복그릇이 있대요. 근데 그 복그릇이 얼굴에 있는 입모양이래요. 그래서 입모양을 최대한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웃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은 다 똑같은데 그 복을 거기서 담아서 누리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웃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복이 넘쳐 흐르고 내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웃으시고 올 한 해 뭔가 좋은 일이 많아서 많이 웃으시고 복그릇이 커지시고 그리고 복을 많이 담으셔서 이제 그 복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영화에서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너와 함께 웃어줄 것이다. 슬퍼해라. 너만 슬플 거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잘 많이 웃어요. 웃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바이러스는 이 폐 쪽이 건조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물을 마실 때나 차가운 그 어떤 물을 마실 때 그냥 바로 물을 드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컵 말고요. 좀 더 큰 컵, 머그컵이나 이런 그 보온 물통 같은 경우도 항상 코하고 폐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안은 데펴지는데 겉, 폐, 코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컵이 있으면 뜨거운 차가 있으면 가리시고 코를 대시고 이렇게 되면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다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가리시고 코를 대시고 코로 들어 마셔서 복식호흡을 하듯이 단전까지 내리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물에다가 하면 여기 있는 따뜻한 기운이 정말 이 코와 입과 모든 걸 적셔줘요. 그거를 한 5번 정도 하시고 차를 드시면 좋은 게 뜨거운 한 김을 내보내고 차를 드시면 기관지에도 위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그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항상 차 드실 때 오늘 정기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하시고 코를 대고 코로 들어 마셨다가 우리 복식호흡만 한번 해볼까요? 자, 빠르게 앉아보세요. 저는 다 아시죠? 저는 세계 파체진 자연치유협회 부회장 박명지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음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회장 조연호 소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항상 1월달 되면 바쁜데 특히 올해 1월달은 설 명절 연휴가 더 있어가지고 더욱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수여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9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무총장님으로 근무해 주신 분 그 감사장이 작년에 준비가 됐었는데요. 수여를 못해서 자 먼저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되네. 이쪽으로 오시죠. 감사장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사무총장 이남홍. 귀하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협회가 특히 어려울 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특유의 친화력과 통찰력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에 회원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월 30일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회장 조연호. 사진 한 장.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홍보 부분 이인숙. 귀하는 평소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협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특히 팔체질 전문과정 강좌가 가천대 평생교육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신 공로가 인정되어 2019년 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회장 조연호. 사진 한 장. 다음은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교육 부분 김현숙 소장님.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교육 부분 김현숙 소장. 귀하는 평소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협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특히 팔체질 헬스 뷰티 지도사 과정에서의 강의와 팔체질 헬스 뷰티 연구소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2019년도 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회장 조연호. 자,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봉사 부분 이석영. 귀하는 평소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협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특히 협회의 다양한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의 단톡방 운영에도 적극 협조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9년도 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세계 사단법인 자연치유협회 회장 조연호. 이번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서 제가 대신 깎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협회인상 공로 부분 박명지 부회장. 귀하는 평소에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협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특히 각종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시고 차원 명상 등의 외부 강의를 통해 팔체질을 널리 알린 공로가 인정되어 2019년도 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사단법인 세계 팔체질 자연치유협회. 다음으로는 2020년 전기동에서 감사보고 이두헌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보다 날씨가 춥지 않고 좋다고 그랬는데 또 벼랑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집해가지고 요새 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1년이 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또 바로 지나갔습니다. 팔체질 협회도 이제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회계 지출, 수입 지출은 뭐 거의 이렇게 커지질 않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서류를 받고요. 팔체질 자연치유협회에서 지난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집행된 업무 내용, 정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 그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증빙 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업무 집행 내용과 결산서 집행에 대한 각 사항은 크게 어긋남이 없이 절차대로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팔체질 협회에서 회장님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기부금 관련 국가 지정 단체 실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실사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지적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관하고는 좀 다르게 이걸 또 봤네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국가 지정 단체 딱 거기에는 또 별도의 회계 절차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일종의 감사를 수감을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있어. 요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것이 인건비 지급권, 그 다음에 새생명복지재단 후원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관상의 우리 회계 처리는 적정하지만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좀 시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기 조기 운영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건 뭐냐면 그 경조사가 있을 때 뭐 기쁜 일은 이제 축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애사가 있을 때는 이제 조기를 운영했는데 뭐 이런 게 또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법인 본래 그 취지하고 좀 틀리다. 그 기부금 관련해서 그 운영되는 그 법인체는 막 이게 친목 단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 사업에서 과도한 식비 지출인데 이거는 그 이제 식사하신 거를 이제 그 금액은 크지 않더라고 제가 보기에. 근데 그거를 우리 정관장은 그대로 우리 지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화 중에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저 회장님 판공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4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우리 CMS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회비 수입이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살림을 해오는데 초창기잖아요 우리가. 사실 140만 원 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금 꾸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부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해와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는 공익법인이잖아요.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친목을 위한 그러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클리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체제를 빨리 잡아야지 국가지정기본기관처로서 계획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고 우리 비영리 법인의 그 철학대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그런 단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울시 실사를 왔다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의제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공식인데 형식적이지만 공식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먼저 그 사무총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 이병철 사무총장님이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작년 그 춘계 워크샵 때 그걸 치르고 나서 본인의 그 직장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분이 그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평일날 계속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와서 쉬는데 우리는 또 토요일날 막 행사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총장을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공석인 가운데 있었어요. 4월부터. 그래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원주 그 총무가 한 달에 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이 공석인 사무총장을 좀 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물색을 해오던 차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럴만한 사람 좀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서 우리 정기이사회 먼저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정기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된 게 박소연 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얼굴 그대로 모시죠.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봉사활동.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일단 사무총장 임명이 되면은 2월 3월부터 이제 서서히 사무총장 역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사무총장 추대하게 했습니다. 이분이에요. 몇 분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이 우리 2015년도에 협회 창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참여했어요.
참총회부터 참여를 해서 큰 행사들 쭉 왔었고 항상 말이 없습니다. 이분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자원봉사 이거 많이 했죠. 벌써 몇 시간을 했다고 그랬죠? 3,000시간. 3,000시간을 했대요. 봉사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좀 오랜만에 그 사무총장으로서 적격자를 좀 발견한 느낌이 들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만족스럽게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소연 사장님,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우리 사무총장을 모시고자 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사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박수로 할까요? 네, 박수로. 이 박수 소리가 저쪽 화성까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고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코치라는 게 뭐냐니까 사무총장이 옥소의 공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관에는 회장이 상근으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이고 실제는 우리 김기열 부회장하고 저하고 매일 여기 나와서 이제 털일도 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저도 뭐 그렇지만은 우리 김기열 부회장한테 보수를 못 줬어요. 기가 돼봤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교통비 이렇게 해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소급해서 국세를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인건비 지급이에요. 그래서 회장이 상근으로 돼 있어서 이대로 해라. 상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연금 소득자면은 뭐냐니까 정치로 등록을 해도 사대보험인가요? 고용보험 이런 게 필요 없대요. 의료보험만 내면 된대. 그래서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협회에서 이제 부담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일단 하고 110만 원이 지금 어디 나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140만 원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지만 이제 운영상에 보고가 되겠지만은 뭐죠? 여기 임대비, 사무실 임대비, 교실 사용 이런 거 내다 보면은 7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얼마 남죠? 70만 원 남아. 70만 원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행사하면 행사도 하고 교통비도 내고 뭐 밥도 이제 사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결론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돈은 뭐냐? 우리 과정을 운영하잖아요. 전문 과정이 그걸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의 하항 운영권이에요. 어차피 이제 서울시에서 실사를 왔기 때문에 다음 이제 4월달에 또 신청을 하면은 실사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됐는지 통장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뽑아봤어요. 우리가 15년도에 해가지고 2016년도 5월부터 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 쭉 카운트를 보니까 22건이야. 22건이 이제 뭐가 나가냐면 축조기를 만들어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가고 오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일부 몇 건은 이제 하환, 그걸 못 보내고 일단 하환을 보냈어요. 그게 쭉 보니까 127만 4,8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결정에 맞지 않게 아까 말한 친목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익법인이 이거 법인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해서 어제 날짜로 127만 4,800원을 통장에 찍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상조회를 따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CMS 회원 중에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이제 희망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장도 뽑고 해서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단법인을 어떻게 하나 내가 좀 알아봤어요. 잘하고 있는 우리 법조인걸인가 그쪽에 하고 있는 한국사람봉사협회인가요? 그렇게 한 20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했더니 거기는 축적이도 운영을 하는데 상조회를 조직을 했답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임원들 위주로 해서 회원들이 한 40명 된대요. 근데 자금을 얼마나 모아놨냐면 뭐 자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4천 얼마를 모아놨대. 그런데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가 경조사 있으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는 3개월 조정해가지고 이거 처음 얼마 안 들어요. 서울 지역은 한 38,000원, 그 다음에 이쪽 그 지방은 한 4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제주도 여기 한 6만원 정도 이 정도 이제 택배비가 들어요. 그러면은 가령 전화만 딱 하면은 그냥 금방 배치가 됩니다. 예. 그 지금 그 이은미 부회장님 좀 이따 이제 그 가겠지만 거기에 저도 놀랐어요. 딱 전화로 문자로 딱 보내놨더니 한 20분 지났더니 딱 왔어요. 문자가 처리하고 먼저 입금시키래. 그 입금시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딱 배달되는 그 사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새생명복지재단 CMS 후원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새생명복지재단에서 거기는 주로 심장병 어린이 뭐 수술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 기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노원 쪽에 가서 그 같이 캠페인도 했죠. 걸으면서 거기서 전가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연말 정도까지 이제 그 우리 협회에서 또 강사들이 나가서 그 개설을 해가지고 강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협회에서 5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협회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이사회에서 먼저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그쪽 새생명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뭐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일단 그쪽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지. 우리 서울시 실사 나왔어도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됐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는데 앞으로 2월 달부터 당장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회장님이고 어떡합니까 거기에 그런 환자들은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계좌가 이제 탁탁 체크가 돼서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당장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회장님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좀 협회를 좀 도와주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물품 기부 물품도 좀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협회로 홍보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해서 같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해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끊어야 될지 거기는 적어도 끊으려면은 6개월은 여유를 둬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기업체하고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당장 2월 달부터 끊을까요? 아니면은 한 6개월 보유를 유보를 해서 이렇게 할까요? 유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유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한번 자 6개월 유보가 좋겠다는 사람 그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가반수 이상이 한 3분의 2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소급 정리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조기 하원 문제, 세 번째는 새생명복지재단 CMS 후보 문제.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회원님들의 그 마지막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찬성한 사람 네? 찬성한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찬성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찬성 안 했습니까? 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의 가게 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실적 및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예, 사무총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급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전혀 이쪽에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월 한 140만 원 정도가 CMS로 들어오는 비용이
1년 합치면 1,700, 500, 57만. 57만. 그다음에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각종 그 전문과정, 헬스뷰티 과정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해서 합하면 이게 4천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서울시 국가지정기부금 단체 몇 번 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여러 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여러 번 떨어지면 나중에 잘하듯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제대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양심껏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면 친목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번에 거의 다 그런 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말하면 환골탈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겠다. 사무총장도 제대로 와서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하고 회장님 건 그렇게 나간 거고요. 임대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뒤에 딱 계시는데 CH문화원에 매월 여기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지금 방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기타 운영비가 많죠. 사실은 이게 거의 다 우리 지금 식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오늘같이 총회를 운영하는 것도 여기 식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사업을 저희가 4가지를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사업 1번은 우리가 발치질려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건데 공개가 정기 발행물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겁니다. 브로셔는 이거 만들고 있고 계속 커뮤니티도 재작년에 하고 뭐 한참 하다가 작년에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계속 지금 공지를 하면서도 실제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몇 분들은 받아보셨겠지만 어제 뭐 몇 가지 우리가 그 연구회와 커뮤니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커뮤니티 20만 원, 연구에 40만 원으로 제대로 써진 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세미나는 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을 해주시는 분한테 저희가 강사료를 드립니다. 워크샵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춘계, 추계 우리가 다 그 비용이 저 워크샵입니다. 근데 정해놓은 액수가 있으니까 그걸 넘으면 저기다 넣을 수 없고 다른 데다가 비용을 옮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네 번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동안 가천대, 동국대 아니면 협회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장학금 수여하는 경우도 있고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다 합해서 저렇게 지금 운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차기 2월에 해가지고 결국 뭐 결론적으로는 좌우를 맞췄는데 사실은 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부터라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과거고요. 올해부터는 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잘하겠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결산복은 그렇게 마치고 사업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방향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사업이 4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그 말했던 대로 여기 보면은 사업 일 지출은 무료 공개 강의. 이게 개몽이요. 8.1 개몽 사업이에요. 이게 개몽 사업. 그래서 공개 강의하고 산동 중위대 강의 그쪽에서는 경비를 좀 넣고 사업 이 지출은 커뮤니티 연구입니다. 그다음 사업 3은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 사업 4는 지도자 교육. 사업 5는 8.1 건강마을 조성사업에서 이 5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국가지정기금단체가 돼도 그 후원을 받아서 80%를 이쪽에 전액에 쓸 수 있거든요, 사업으로. 그래서 그걸 목표로 두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세부도 올해는
어차피 이제 국가 지정 기본단체가 좀 늦었으니까 4월달에 신청하면 6월달에 될 거란 말이에요. 소급해서 이렇게 되기는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8체제 개봉 사업인데 첫 번째 사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山东중의학대학에 갔다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교수 초빙 증서예요. 뭐냐니까 여기가 CH문화원이山东중의학대학을 뭐 비롯해서 법권중의학대학 제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군데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여기가 분교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우리 한의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의대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일단 CH문화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년 과정, 5년 과정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공부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중국에서 연수를 받고 그래서 3년, 5년 공부한 다음에 필요한 그 자격을 따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활동에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식 과정에 이제 넣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추진입니다. 8처리를 그 과목에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서 받으면은 자격증은 중국에서 중의학대학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1년 동안 초빙 교수로서 그걸 임명장을 받았고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7월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학기부터 하고 그 다음 그쪽에 가서도 중의학계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교육사까지 이제 양성을 했는데 뭡니까? 개몽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문제는 뭐냐? 교육사들이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50+ 센터 이런 데서 열린 강의다, 이름학교 강의다 이렇게 쭉 했어요. 도심고, 그 다음 노원, 그 다음 영등포 이쪽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 문화센터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파고들면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의 문화센터를 그냥 방문해 봤어요. 엊그제 했더니 쭉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력서하고 그 커리큘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건 12주인데 전문적인 강의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겹치시면은 개몽 강의 쪽으로 해서 입문 강의를 하려고 입문 과정 개설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이게 되면은 이걸 이제 내밀면서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문화센터에 가보니까 굉장히 정착이 돼 있으면서 무려 그 교육 과목이 100개가 넘어. 100개가 넘고 물론 3개월 과정인데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일주일에 그러면서 10명 이상이면 이제 강의를 하고 5명 이하면 폐강을 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5명 이하로 폐강은 한 과목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학생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권유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집어넣기만 하면 폐강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연고지 구청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범적으로 파고들고요. 이 구청 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물론 강사비는 그리 많지 않아요. 10,000원에서부터 50,000원 정도야 한 달에. 근데 딱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6대4야. 근데 물어봤지 6이 어디에요? 그랬더니 6이 강사래.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교통비 정도, 식비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개몽하면서 봉사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지금 정착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도 그 과정에 우리 8천지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3년 과정을 생각했어요. 중국말은 전과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3년이면은 보통 중의학 쪽에서는 친구사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외 나가서 치료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3년 동안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래서 3년 동안에 1학기를 편성을 했어요. 과목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강의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좀 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제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들이 주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사 과정 나오신 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달부터 당장 시작하니까 아마 이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대학교 그 평생교육 과정도 지금 8+16주로 개편을 해서 한 학기 동안에 쉬지 않고 쭉 해서 1학기에 이렇게 맞춰지도록. 그래 그게 끝나면 희망자들은 여기도 오고 뭐 협회도 오고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 운영이 있는데 그 예산 좀 편성을 했어요. 보면은 지금 871 사주 명리 이렇게 해서 지금 참가자가 6명이 이제 목요일 날 여기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200기 고문님이 여기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고 이제 초급 중급까지 끝났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이제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200기 선생님 시간이 없어. 그래서 먼저 그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위주로 해서 지금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획에 이렇게 그 다음 이외에도 커뮤니티를 좀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저 10기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8천 신경방송 테라피 이건 우리 연구소 원장들이 하는 게 소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자 손을 들면 여기 와서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바도도 보고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공유하는 이런 단체. 그다음 칼라 테라피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레이저 치면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8천이. 전화할 때마다 회장한테 그래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가진대학교 배운 학생인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감기도 뭐 독감도 뭐 그대로 지나갔고 뭐 남편이 그냥 떠민대요. 8천 더 배우고 가서 그런 정도로 있는데 8천 레이저 치면 좋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8천이 음식치료 뭐 가장 이게 아까 우리 신하식 고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우리 원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8천이 다이어트 뚱뚱하신 분들은 자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8천이 요가 명상 그 다음 8천이 운동력 여러 가지 있잖아요. 봉사문화 8천이 건강교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결정해서 한 적어도 한 5명 정도 되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회원 위주로 해서 밖에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회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부금 단체 그게 되면은 여기다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커뮤니티는 뭐 사주 명리 커뮤니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원을 후원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5명, 6명 그룹이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팀장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이 협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장 87 헬스비티 연구예요. 여기는 뭐예요? 87 헬스비티 지도사 과정. 지금 4기까지 지금 이번에 내일 이제 모레 수료를 하는데 4기까지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소를 아직 안 차릴 분도 마찬가지, 차리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노하우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예산은 4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건 너무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과 추후 조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7 신경건강 테라피 지금 우리 김현수 원장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일부 했고 그 다음 우리 87 헬스피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선희 중요한 시기에는 전화 왔네. 원장님이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연구회를 이렇게 끌어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아까 그래서 그 자연치유 마을의 강철형 그 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아까 말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뭐랄까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한 10여 년을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 기독교 계통이에요. 특히 그 양자 파동, 양자 물리학 이런 데 일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포 단위의 뭐 세포학 강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헬스피트를 하려면은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요법들을 특히 개발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교육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교육사 과정을 마련해가지고 8주해서 이렇게 하면은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8주 지난까지 해서 전혀. 왜냐면은 이거 주로 파워포인트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엮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한 12주로 일단 더 늘리고 기존에 나왔던 분들을 다시 이제 연구회로 조직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뭐 기분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카톡 문자가 왔어요. 회장님 언제 기부금 단체가 됩니까? 또 연말정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정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됐어요? 이런데 아무튼 기부금 종류에는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목록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발전시켜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기금 명목, 그 다음 특정 목적, 그러니까 건강마을 조성한다고 거기에 따른 한정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자들이 용도를 명시해가지고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이다 하는 그런 걸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줄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이마를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기존품, 미술품, 골동품,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기부금 종류에는. 그래서 먹으면 방법은 일단 협력 기업을 확보해야죠. 우리 8체계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같이 합동해서 봉사활동 전개하고 싶은 그런 기업 협력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그 필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문서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발전기금 약정은 CMS 이제 받는 거, 그다음 지로도 받을 수 있고 급여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F나 나눔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금이 있어요. 이게 111 운동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1개월에 1인이 1,000원 정도. 이거 부담 없잖아요. 주로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ARS 전화 통화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은 적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1,000원씩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뜻이 이러니까 어떻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Let's go together.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화면을 뭘로 장식을 할까 하다가 이 화면을 뽑았어요. We go together like copy and paste.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는 복사하여 붙여넣기처럼 함께 갑니다. 알겠죠? 우리 컴퓨터에서 복사하잖아. 카피 컨트롤 카피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서 딱 되는 바로 이러한 Let's go together 함께 우리의 희망과 의지를 뜻을 모아가지고 2020년도 경자년대 만세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예산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사정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보고를 다 드렸는데 오늘 안건은요 사실 그 결산하고 이게 이제 주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대로 이거 이건 우리 상하정에 따라서 아까 4천 얼마 나왔잖아요. 4,600만 원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6천만 원 정도 잡았어요. 왜냐면은 후반기 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켜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5번째, 5번째가 이게 취약계층 지원, 농어촌 지역 지원, 87 건강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에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우리 평상시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 예산을 좀 집중을 넣어가지고 2020년도 좀 그래도 진짜 87 자연취업협회 또 세 개가 붙었잖아요. 세계 87 자연취업협회 그러한 그 설립 취지에 맞는 도약이보다는 여기서 국권이 한 발짝을 옮기는 그런 해가 돼서 5년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월별 기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이 5년 동안에 명실공히 국권의 자리를 잡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모아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그 의견들이 그 이사회에서도 있었고 쭉 보면 있었는데 이 안을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중에 받아 수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2020년도 협회 운영의 최종 안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이의 말이 잘 안 나오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찬성하신 분들을 그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거의 뭐 감탄이 빼놓고는 손을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2019년도 결산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세계 87 자연주의협회 2020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받아가냐면은 우리 유정열 고모님이 또 뭘 잔뜩 들고 오셨어요 지금. 그 화장품이라는데 이게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그 화농성 이런 거 있을 때도 좋고 하여튼 영양크림 그런 쪽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봉천 선생님께서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일단은 당뇨식을 하고 계신 분 당뇨 이번에 없으세요? 80몇회는? 자기 당뇨식을 가져오면 앞으로도 여기 말고 앞으로도 좀 전파를 하셔서 자기 하고 있는 당뇨식을 가져오면 체질의 판별에 체질에 맞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판별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송시초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 저 세미나 할 때 왔었잖아요. 와송시초를 이번에 사장님이
6명인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희 원장도 한 명 드리고 저기 드리고 한봉정 원장도 드리고 했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 박은진 사장님도 드렸어요. 예, 체질에 맞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건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해주시고요. 정직선. 하나, 둘, 셋. 화이팅!